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29.1%, 국민의 미래가 28.1%, 더불어민주연합이 21.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에서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29.4%에서 0.3%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28.1%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전주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21.6%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개혁신당은 6.2%, 새로운 미래는 3.4%, 녹색정의당은 2%를 기록했습니다. 또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민주당이 50.4%, 국민의힘 35.3%, 개혁신당 4.5%, 새로운 미래가 2.4%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2.5%를 기록해 한 주 전보다 6.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4.1%로 같은 기간 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1시간도 안 돼 20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20분 만에 100억 돌파,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1시간 뒤 조국혁신당 SNS 계정에 올라온 민주시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가 모집을 시작한 지 54분 만에 목표액인 50억 원의 4배인 200억 원을 돌파하여 조기 마감됐습니다라는 안내글도 공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50억 원 모금이 목표였는데 순식간에 200억 원을 채워 급히 마감했다며 50억을 넘긴 초과 금액은 야권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른바 파란불꽃 펀드를 모집한다고 알렸습니다.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펀드를 모집한 뒤 총선 이후 받은 국고 보조금으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연 3.65%의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현재 조국혁신당 펀드 모집 문의 게시판에는 알람까지 맞춰놨는데 펀드 가입을 놓쳤다거나 추가 모집 계획은 없냐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측은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다며 추후 추가 펀드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총선 전망과 관련해 모든 지표가 국민의힘의 패배 또는 상당한 격차를 내는 패배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설 이후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완전히 역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심 변호사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문제 같은 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등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깊고 멀리 가는 강이 하나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떤 걸? 그것은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이 등장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설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조국 대표의 등장 이후로 그것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심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가장 먼저 비판했고 조 대표를 지지하지 않지만 과거부터 그의 정치적 잠재력은 주목해왔다며 처음엔 돌풍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 정치적 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조국을 보유한 야당의 색깔은 다채로워졌으나 국민의힘은 한동훈 중심의 흐릿한 단색이라며 여당이 이 변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고군분투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렸지만 그의 당무 독점과 전횡에 국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심 변호사는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유난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공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겠죠. 그러면서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선거에 임박해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는 유일한 정부라며 이런 측면을 국민들도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0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민생을 강조하며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심판하는 게 곧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너무 길다는 야권발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도 받아쳤습니다. 그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깁니다. 서울 마포에서 광진까지 한강벨트를 서해에서 동으로 훑은 한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완전 이전을 시작으로 한강벨트의 개발 제한을 모두 철폐하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라면과 통조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부가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내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유공자들의 항일 투쟁 열사급 예우 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광주의 빚진 충청도고 경상도고 경기도고 어느 강원도고 우리가 다 광주한테 빚진 사람입니다. 당내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처음으로 지역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탄핵이나 개헌 선까지 만약 가버리면 그러면 저는 국민들께서 어렵게 선택해 주신 우리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유 전 의원은 당에서 연락은 없었다며 수도권 위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후보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아래입니다.